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발이 없는 티눈의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아직도 티눈의 원인을 몰라요. 제가 보기는 티눈은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와서 이 캡슐의 암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미세한 가시나 유리조각 등 미세한 조각이 피부에 박혀 있으면 거기에 염증의 핵을 만들고 점점 자꾸만 커지게 되고 뿌리가 깊어지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촌농 떨구기, 이 양초, 파라피는 만병 피부 통치약인 바셀린과 형제격이에요.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이번 182번째 이야기는 티눈 편입니다. 5번째 이야기로 재발 없는 티눈 치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409쪽에서 428쪽 암편에 있는 부분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자, 내가 고친 티눈 이야기를 시작하며 제 손바닥에 요게 티눈이 과거에 있었던 자국이에요. 이미 한 10수년 전에 고쳤습니다. 첫 번째, 티눈은 제 몸에 인체에서 발견한 것은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이 손바닥에 즉 약지와 소지 사이에 티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뭐 손톱가락에 떴고 해도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이미지는 티눈이 사라진 자리가 희게 보이는 부위가 완치된 후 희미하게 손바닥에 그 자국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티눈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손놀림이 불편하고 지붕도 잡지 못하고 그래서 병원 가서 뿌리까지 제거해야 한다고 해서 병원 가서 파란 원 부분 정도 살을 파내고 깊게 뿌리까지 파내는 수술을 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티눈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 방법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시도한 방법이 옛날부터 전해오는 촌농 찜질로 다스려 보기도 하고 촌농 떨구기 찜질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기억으로는 일주일 단위로 4 내지 5차 정도 촌농 찜질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티눈이 저절로 사라지고 조금씩 솟아오르면서 톡 떨어지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자에 이르러 이제는 검지 손가락에 또 티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촌농 떨구기를 한 2회 정도 떨구기를 하고 있는 진행 상태에 있는데 더 이상 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1차만 했는데도 달라진 모습 보시면 놀랄 것입니다. 7번째, 티눈의 뿌리는 아주 깊게 박고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시도한 촌농 떨구기로 완전히 제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티눈은 피부암이며 사마귀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이런 것은 티눈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생겨서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니까 거기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마귀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사마귀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현재 100여 종 이상이 발견되고 있는데 어떤 유형이나 어떤 감염에 따라서 사마귀의 종류가 다르고 또 혈액순환 장애 부위면 어디든지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이미지는 한 20여 년 전 이런 손모양을 하고 와서 제가 완치를 시켜준 분의 사진이에요. 사마귀는 이 혈액순환 장애로 해당 부위에 염증이 모여 생기는데 그것이 습진이 되기도 하고 지저시 되기도 하고 무좀이 되기도 하고 혹은 다양한 사마귀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현대의학은 아직 티눈의 원인도 아직 모릅니다. 그저 티눈은 특정 피부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과 마찰, 즉 신발을 좁게 신어서 좁은 부위에 눌려서 생긴다. 즉 각질층이 두껍게 쌓이면서 발생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외부의 침입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티눈은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와 유리조각, 그 다음에 가시 같은 것 이런 거 있죠. 들어와서 암처럼 캡슐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인은 가시나 유리조각 혹은 선인장 가시 등 미세한 조각이 피부에 박히며 감각적으로 전혀 느낌은 두꺼운 부위, 발바닥, 손바닥 이런 곳이 잘 생기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느낌이 적을 때 생겨나게 되는 것이 바로 티눈이에요. 다섯 번째, 이러한 침입자를 물리쳐내려고 몸속에서 발악을 해보지만 피부 속에서 싸우다 죽은 염증, 농백혈이 서서히 핵을 만들고 이제 뿌리가 생겨서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마귀는 이 혈류손 따기로 막힌 혈관을 잃어주면 쉽게 나을 수 있지만 티눈은 외부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고 자꾸만 커지게 됩니다. 이 티눈을 재발하지 않고 치료하는 양초 떨구기 찜질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촛물은 온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60도 이내, 즉 미지근한 물에 김이 날 정도의 물 정도 온도밖에 안 돼요. 이 열을 이용해서 찜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초의 효능, 즉 파라핀은 바셀린과 형제격입니다. 지금 촛농을 뜨겁게 해서 지금 사마귀 부분에 떨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초는 피부 보습제에 쓰이죠. 베이비 오일 등에 쓰이고 혹은 연고를 만드는 모든 기초가 바로 이 파라핀이에요. 연고의 기제, 즉 파라핀이 연고의 기본 원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약품 원료로도 정제해서 사용합니다. 즉 바셀린과 화학적으로 매우 가까운 형제격이 바로 이 파라핀 양초입니다. 두 번째, 둘 다 석유에서 추출된 탄화수소이며 바셀린은 젤리 상태로 피부의 밀착력을 더 높게 한 것이 바셀린이고 좀 더 굳어 있으면 파라핀이다. 즉 파라핀은 주로 고체나 완전한 액체 파라핀 상태로 존재하며 고체 파라핀을 열 용량을 이용해서 즉 열을 가해서 온열 치료제에 많이 쓰이는 게 파라핀이에요. 세 번째, 그러므로 양초를 녹인 촛물로 찜질을 하면 피부와 암세포를 격리해서 티눈을 피부에서 서서히 피부 밖으로 야금야금 분리시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초 파라핀입니다. 네 번째, 이 촛불을 켠 양초물의 온도는 60도 이하이므로 화상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또 피부의 찜질 효과를 최대한 살려내는 가장 좋은 약재가 파라핀 촛물이에요. 다섯 번째, 이 바셀린은 보습과 다양한 피부 질환 치료제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처럼 이 파라핀 양초 또한 피부 재생과 피부 질환 치료가 탁월하므로 뜨거운 양초물로 온열 찜질을 하면 티눈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가 바로 이 파라핀입니다.
여섯 번째, 뜨거운 양천물을 튀는 위치 위에 떨구면 이게 피부에 닿으면 바로 식혀지기 때문에 온도를 더 높게 가할수록 더 좋고, 그리고 뜨거운 찜질 시간이 길수록 그 효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이 외부의 적군이 침투하여 암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뿌리까지 완전하게 분리시켜야 됩니다. 피부 안에서 밀어내야 됩니다. 분리시켜 티눈을 제거하는 최상의 치료법이 바로 바셀린과 양초 찜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피부의 암세포 티눈 치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피부의 암세포 티눈 치료 방법입니다. 첫 번째, 먼저 티눈의 뿌리를 생각하며 이미지처럼 최대한 손톱깎이로 야금야금 뿌리 쪽을 잘라냅니다. 뭐 칼로 솟아오는 부분을 잘라도 되겠죠. 그래야만 뿌리까지 온열이 빨리 침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 손가락, 그저께 손가락이에요. 티눈의 뿌리까지 양천물의 찜질 온도가 전해지려면 가급적 그 두께가 얇을수록 파라핀 성분이 더 빨리 전달되어 찜질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먼저 티눈의 중앙에 바셀린을 바르거나 아니면 그냥 촛물 한 방울을 떨구어 봅니다. 이때 주변의 피부에 함께 촛물 찜질을 할수록 더 좋습니다. 범위를 이렇게 넓혀도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촛물이 티눈의 중심부에서 더 많이 떨어지도록 자리를 잘 잡으며 촛물을 계속 떨구어 뿌리까지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게 합니다. 다섯 번째, 촛물의 온도가 낮아져 완전하게 굳은 뒤에도 그냥 떼지 마시고 3에서 5분 정도 가만히 지켜두면은 그 온기가 손가락의 그 뿌리까지 전해지는 느낌이 나고 피부가 또 약간 불그름하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피부가 됩니다. 이때 떼어내야 됩니다. 이 떼어내기를 한 4, 5차례 해주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촛불을 여기 가까운 이 부위를 계속 갖다 대면 여기가 녹겠죠. 그렇게 찜질을 해도 됩니다. 자, 여섯 번째, 티눈과 거리가 멀면 떨어지면서 식어버리므로 가급적 촛불을 티눈 가까이에 두고 촛물이 티눈 중앙에 액체 상태가 오래 버티도록 불을 가까이 해서 잘 조절하면 찜질이 더 잘 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촛물을 떨구고 식힌 후 떼내기를 5 내지 6차례 반복을 합니다. 이때 티눈의 뿌리까지 따스한 찜질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뼛속까지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 좋다는 이야기죠. 자, 제가 촛농 찜질을 5, 6차 정도 했으면 이제 가만히 둔 후 3, 4일 후 감각이 없어지거나 티눈이 분리되어 올라오는데 왼쪽 손 여기는 제가 어저께 아침에 이 부위를 발견하고 찜질을 한 다음에 오늘 그 부위를 소소한 부위를 칼로 쭉 깎아냈더니 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칼로 평평하게 깎고 일주일 후에 또다시 촛불을 켜시고 촛농 찜질을 계속합니다. 다섯 번째, 티눈은 촛물 찜질로 하시고 사마귀는 따기로 치료를 하면 좋습니다. 자, 두 사진 보이죠? 이 대부분의 티눈은 손바닥 옆 혹은 발바닥 혹은 발바닥 옆쪽 부위, 즉 각질이 생기는 부위에 이 티눈이 잘 생겨요. 그래서 피부가 부드러운 부분은 사마귀가 잘 생기고. 자, 1차 촛농 치료. 어저께 제가 여위에 1차 촛댐, 즉 촛물 떨구기 하고 오늘 아침에
솟아온 부위를 칼로 살짝 깎아내는데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죠.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게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마귀는 비교적 부드러운 피부의 손등이나 손등 옆, 손톱 옆, 그리고 발등이나 발등 옆에 사마귀가 주로 잘 생깁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티눈처럼 보이나 사마귀에 가까울 수 있으므로 혈류 손따기로 염증과 어저께를 빼준 후에 여기도 촉물 찜질하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티눈이죠. 이미지는 티눈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톱 깎기나 칼로 적당히 깎아낸 후에 양촌물 찜질을 뜨겁게 해주면 서서히 일주일 후부터 서서히 티눈이 바깥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이렇게. 왜? 자기 세포 아닌 암세포이기 때문에 혈류가 통하면 찜질을 하면 이것을 밖으로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지는 어제 촌농 떨구기를 3차례 한 후에 오늘 칼로 슬쩍 깎아내었더니 티눈이 올라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사라진 게 아니고 아직도 뿌리 부분이 조금 남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두세 차례 더 해주면 완벽하게 나을 수 있겠죠. 자, 여섯 번째, 이 티눈 위에 바세린을 살짝 바른 후에 양초 찜질로 해도 좋고 그냥 양초 찜질로 바로 4, 5차례 해주시고 사마귀는 해당되는 부위를 손따기로 하신 후 발생 위치 지점에 깊으니까 깊은 삼능침으로 찌르고 염증과 어저께를 빼주기를 4 내지 5차례 해주시면 대부분 사마귀와 티눈 완치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양촌물을 이용한 찜질로 티눈의 뿌리까지 뽑아내어 재발 없는 티눈을 완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방법이에요. 반드시 뿌리까지 다 솟아올라 저절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감기에 콧물이 나오고 난리네요.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다음 183번째 이야기는 감기 완치 편입니다. 저는 감기 자체를 몰라요. 감기를 모은 지 산지 한 30년 되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야기로 약 없는 감기 치료법 중에서 감기는 7단계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단계별로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